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런 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신호들을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시간을 통해 그 소중함을 지킬 지혜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통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곤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 혹은 화려한 언변을 가졌다는 것이 곧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나이나 외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철학자들은 일찍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이며 미성숙함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밝혀왔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의무와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인 존재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을 판별하고 그들에게 적절히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정서적 미성숙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겉모습은 어른일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들은 걸러서 말하는 법이 없고 감정적인 자제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분노하거나 좌절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당신은 마치 롤러코스터에 탄 것처럼 감정적인 기복을 함께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혼란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낮은 공감 능력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철학자들은 공감 능력을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마치 자신만의 섬에 갇혀 사는 듯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 탓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누기보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당신은 홀로 외로이 감정을 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을 무시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나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타인의 필요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외부의 시선과 인정에만 몰두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베푼 호의나 기회는 그들에게 있어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더 빛나게 할 도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당신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인 양 착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노력은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책임감 부족과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 발생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이나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없는 이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하며 결코 스스로의 어둠을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대신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실책은 항상 당신의 탓이 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로 번져 당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한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며 당신은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힘겹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미숙한 의사소통과 비판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태도의 정수입니다. 건강한 비판은 개인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타인의 논리적인 반박조차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기보다 감정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당신의 건설적인 제안이나 비판이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당신에게 화살로 되돌아올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는 결국 지치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수동 공격성과 인정 욕구입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드러내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 유지를 위한 인간의 욕망을 냉철하게 분석했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이러한 조작이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상대방의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은근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보다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은근한 조작에 휘둘리거나 끝없이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 욕구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평등하고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회피와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결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하려 하기보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이끌려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장기적인 안목이나 책임감을 결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회피한 문제들을 대신 떠안거나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회피와 충동적인 행동은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한데 왜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들은 단순히 성격적인 결함이라기보다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 철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미성숙함은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의 부족은 자존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성숙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해의 부족으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건강한 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행동이 불안,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 역시 삶의 무게와 싸우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끊임없이 주변에 폐해를 끼치면서도 성찰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치료사가 아니며 그들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당신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의 감정적인 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하지 말고 당신의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라는 단단한 내면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셋째,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미성숙한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때로는 부질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낮추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되 당신이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권을 행사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과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지금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진심을 들어볼 수는 있다는 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조건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강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넷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깊은 자기 사랑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구축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관계의 단절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 발걸음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